근데 이게 사실은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때는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네네네. 했는데 그 안에서 대장주도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고 네네. 일단은 실체가 없다라는 게 좀 가슴에 남습니다. 그죠. 그게 네.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체가 없는데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 결국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딱 모범적인 예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위로 다 끌어올리고 다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결국에는 안 따라오니까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 수급의 주체도 누군가가 올렸을 건데 이 기대감이 꺾였으면 당연히 차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딱 손바뀜 현상이 개인 투자자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가고 내가 못 잡아서 냅뒀다가 더 가니까 이제라도 탑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좀 물량이 선순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웬만하면 본부장님이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전략을 잡아주시는데 초전도체 관련주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참고를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또 상승하는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좀 탄력이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 이제는 정말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다른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네. 펩트론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전에 제가 비만 네. 치료 쪽을 보니까 네. 펩트론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약보합이나 아니면 좀 약세였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서 제넥신 이슈 또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또 비만 치료 쪽에 수급이 또 몰리는 것 같거든요. 일단 펩트론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부분들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장기 지속형.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비만 약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떤 주사를 처방을 해서 맞는다든지 혹은 아니면 약물을 섭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먹는 날인데 갑자기 까먹어서 까먹을 수 내일 있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매자분들은 당연히 장기 지속형 부분들을 원하는데 그걸 딱 해내는 게 지금 펩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신제품을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펩트론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 제가 위고비의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하셨어요? 네. 맞진 않으셨고. 저는 이제 네. 맞지는 않습니다. 네. 전화해봤는데 자신감. 네. 아니 좋으시네요. 맞지는 않는데 네. 전화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약국 같은 데는 아예 문의가 빗발쳐가지고 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온라인 들어가니까 서버가 터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아예 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물량은 적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빗대어서 봤을 때는 예전에 코로나 때 진단키트, 품귀 현상 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화로 보니까 한 30에서 40만 원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그래도 사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샀는데 효과가 좋다. 안 사실 겁니까? 다 살 그죠. 수밖에 없겠죠. 사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살이 빠지는데 부작용을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잘. 그렇죠. 네, 그냥 살이 먼저인 분들이 많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내년 여름이 되기 전 봄에 엄청나게 또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삭센다 대비 추락가도 약 5배 이상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물량을 누군가가 많이 배정을 받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기 지속형이라는 하나의 좀 키워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럼 반대로 그 물량을 많이 받는다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블루엔텍일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엔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국내 증시에서 이 배송 플랫폼에 대한 약물 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위고비 부분들을 지금 블루엔텍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 배정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실적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블루엔텍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가격이 지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실적이나 펀더멘털이나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워낙 실적이 아직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바이오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바이오주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도 미래 성장성이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약 부분들의 모멘텀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쪽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당연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계속 흔들 겁니다. 위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덜어내거나 사면서 물량 이렇게 덜어내면서 이렇게 변동을 줄 건데 그 변동이 저는 오히려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일단 내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일단 눌림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전 3일 전에 기준을 잡아줬던 부분대, 기준 양봉, 장대 양봉이 들어와줬던 부분대가 거래량이 일단 터져졌습니다. 그 중심 라인까지 일단 눌림 나오면 저는 접근할 것 같아요. 1차 분할 매수로. 1차 분할 매수 좀 접근하고 그 시가 라인을 좀 손저가 라인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고요. 나는 좀 길게 본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최저가 라인이겠죠. 최저가 라인에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위쪽에 지금 갭이 많이 떠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상장하고 나서 고가를 찍고 많이 빠졌을 때 당시에 갭을 띄우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갭을 한번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가격대가 거의 한 5만 1,0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5만 1,000원대까지는 일단 저는 홀딩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왜 갭을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은 한농화성이 그랬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일단 좀 빠지고 있는데 앞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라인에 갭이 떠 있잖아요. 이 앞쪽 네네. 라인에. 네. 근데 이 갭을 딱 찍고 빠집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갭이 떠 있는 부분들은 갭을 한번 치고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 갭을 채웠는데 결국엔 갭을 돌파 못 해주니까 밑으로 빠지고 그럼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지금 갭이 딱 두 군데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위쪽 라인대가 지금 딱 한 5만 원대가 돼요. 5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후로는 일단 수급이 얼마나 더 몰리냐 안 몰리냐에 따라 가지고 상방이냐 하방으로 갈림길이 가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5만 원대까지는 저는 기대감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엠텍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네네. 본부장님. 사야 될 것만 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이슈로 다뤄보고 싶었던 게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9,200만 원, 1억을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는데 뭐 관련주들도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에 관한 대응들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지금 ETF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력이 다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9월 달이나 8월 달만 놓고 보면은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유출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유출량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 10월 들어서 지금 블랙록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역대 올해 3월 달에 들어왔던 그 자금보다 지금 더 크게 지금 네. 유입을 시키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격대에서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가격대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거를 살짝만 먹고 매도 치고 나가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정고 트라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1억을 돌파, 넘기겠네요. 저는 1억은 네. 한번 테스트할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뭐 테슬라 뭐 물량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자금력이 큰 기업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펀드 자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래 지금 한 곳에 다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슈로 나왔던 것은 그냥 공포감을 좀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ETF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안 태우려는 그런 공포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만 놓고 봐도 바이너리 CD 장기 보유자의 지금 코인 이동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펀드 프리미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코인이 올라갈 때는 딱 그 성격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나요? 김프가 위에 있냐 아니면 역프냐. 네, 이 부분들에 따라서 역프인가요? 김프인가요? 지금 역프입니다. 역프입니까? 네, 근데 역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역프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올려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역프가 껴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김프가 껴있을 때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거의 파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역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일단 외국인의 자금까지도 같이 좀 더 붙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정고는 충분히 트라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련주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움직이는데 이건 딱 하나예요. 심리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기준 68K까지 딱 찍었더라고요. 68K 찍고 어떻게 보면 2K 남은 상황이잖아요. 전고까지 70K까지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고를 넘어야 출발할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70K를 찍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알트들이 좀 더 빠지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출발하기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70K를 돌파하게 되면 위쪽에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는 후속 출발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10월 달이 업토버장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10월장 같은 경우가 거의 30% 이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볼 때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더 뭐 내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단주 거래로만 조금씩 위아래 호가로 좀 찍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것은 눈치 싸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한번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70K는 저는 아마 이번 달에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셔서 매수하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아마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 스윙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 저는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매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6,2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1차적으로 이제 가장 돌파 힘든 구간이 9,400원입니다. 이 9,400원 돌파해 준다면 10,000원대까지 만약에 9,400원 돌파 못 해준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전량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종가 베팅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